안녕하세요. 사주로 나를 공부하는 사심 공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쓸인잡 1화 중 출연자들의 사심 분석입니다. 저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한테는 보석과도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방송 내용이 재미있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 출연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보이면서 출연자들의 깊은 생각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건 TV 프로그램이니까 어느 정도 연출된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빼놓으면 안 되지만 말이에요. 일단 처음 시작은 장항준 감독님입니다. 장항준 감독님은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분이라서 일간 정도는 외우고 있었어요. 전체적인 사주는 몰랐었고요. 방송 마지막쯤 제작진이 출연자들에게 나는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장항준 감독님은 나는 행복한 인간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나 자신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성격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단어에 색을 칠해 놓았습니다. 이 단어들 중에서 미래, 희망, 기대가 크다라는 단어를 하나로 분류하고 행복과 나 자신도 하나로 분류할게요. 미래, 희망, 기대가 크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거 목기운이잖아요. 장항준 감독님의 일가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 정보도 없었다는 가정을 하고 설명하면 누군가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어 라고 말하면 저는 첫 번째로 일간이 목인가? 라고 생각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일간이 목이랑 합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일간이 목으로 둘러싸였나? 하고 생각할 거예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사람이 성격의 코어로 삼고 있는 것이 일간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강하게 발현하는 것이 합이고, 그 다음이 주변에 양쪽으로 많이 있으면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행복이란 단어랑 나 자신이란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이 정도의 긍정 파워는 사주 외의 타고난 그릇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는 편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관찰하고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럴 땐 나를 한번 의심해봐야 합니다. 내 일간이랑 장항준 감독님의 일간이 합인지 아니면 일간끼리 어떤 작용을 하는지 말이에요. 객관성 잃을 것 같을 땐 이런 의심을 한번 해주셔야 하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제부터 제가 누구를 정말 너무 좋아해요 라고 말할 땐 저 사람이 편애하는 중이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들으셔야 해요.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제가 편애하고 있는 을목의 설명을 들어주세요. 을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은 생명과 생명력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게 확장되면서 생존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데, 이 생존에 대한 열망이 과해지면 예민해집니다. 이걸 생활 밀착형으로 풀어보면 불평불만이 많거나 징징대는 편이에요. 그리고 악착 같은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것도 특징인데, 이것도 생활 밀착형으로 설명하면 돈에 집착하고 생활력이 강해지고 경제력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편애하니까 이런 점조차 그럴 수 있지 싶고 좋게 보지만, 사람에 따라서 취향을 탈 수밖에 없는 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항준 감독님 보면 이런 점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이러면 저는 주변 환경과 타고난 그릇의 크기, 그리고 타고난 재능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을목이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 궁금하다고 사주를 다 찾아보고 하진 않아요. 그쪽이 공부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이렇게 일간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어떤 특별한 걸 느끼고 나서 이게 뭐지? 싶으니까 공부하려고 그때서야 찾아보고 외우는 거거든요. 장항준 감독님은 딱 저거였어요. 좋은 퍼포먼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상쾌하고 경쾌하고 밝지? 이런 말하면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회에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들 만큼 상쾌할 일인지 모르겠는 거죠. 저는 막 데뷔한 여자 아이돌만큼 경쾌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공부하는 나한테 무언가 불러일으키면 아, 이건 무조건 공부다 하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을목도 공부하고 을목을 좋아하는 나도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은 RM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평소에 전혀 사주를 검색하지 않고 있었던 분들의 분석이에요. 제작진의 질문에 RM님은 나는 욕망하는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공부에 대한 갈망을 강하게 어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력이 약해지는 기분이다 라는 말씀도 눈에 띄었습니다. 사주를 먼저 보고 분석하는 것보다 보지 않고 분석하는 것이 영상적으로 조금 더 재미있을까 싶어서 분석 과정부터 시작했어요. 일단 주목해야 할 말들을 색칠해 놨어요. 나는 욕망하는 인간이다에서는 가장 처음에 소유에 관한 이야기인가 싶어서 기토했는데 성급하면 안 되지. 어떤 것을 욕망하는지 들어야지 하고 보류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가장 솔직한 대답 같아요 라고 말씀하셔서 이건 병화 기운인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갈망과 지혜를 얻고 싶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욕망하는 사람과 합쳐져서 제 머릿속에서는 식신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1차적으로 일간이 임수일까가 시작되고 일지에 식신이 있나 싶고 천간에 식신이 있을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중간에 RM님의 책장 사진이 화제였다는 내용이 생각나서 책장 사진을 찾아보니까 책들의 주제가 인문, 과학, 미술, 문학, 역사, 도로까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일간 임수거나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솔직한 대답 부분인데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이론 중 하나인데요. 병화가 천간에 뜨면 십성이 뭐든 상관없이 리액션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같은 느낌을 표정으로 짓거나 말하는 사람의 말끝마다 응 같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리액션 부자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런 다음에 사주를 찾아봤더니 개수식신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상관이 식신의 일을 할 때 벌어지는 일이구나 하고 또 공부가 됐어요. 이렇게 개수의 상관적 특징과 십성의 특징이 융합해서 발현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무조건 융합된다 이렇게 외우는 건 좋지 않아요. 이건 개인마다 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이 솔직한 대답인데 제가 시간까지는 알 수 없어서 현재 알 수 있는 부분에서는 병화가 없네요. 혹시 시간에 병화가 있다면 저의 리액션 부자라는 이론에 예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물론 틀렸으면 공부 다시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공부 중이니까 만약에 시간에 병화가 있다면 하고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병화를 잘 쓰고 있는 거 보면서 혹시 부러우셨던 분들 계신가요? 근데 오늘은 그 병화의 힘든 점을 이야기할게요. RM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하죠. 병화를 정관합으로 쓰고 있어요. 그 전에는 식신이랑 정제라서 이게 그나마 나았죠. 그래도 힘든 게 함정이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관합으로 들어오면 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프레임으로 강하게 작동하면서 자기를 매우 피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병화로 쓰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전에 선수들이 좋게 활용을 하고 있어서 단점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병화는 병화를 쓰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이에요. 그냥 남들은 1인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병화가 나는 10인분을 해야 한다고 내 안에서 설친단 말이에요. 사실 1인분 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100%의 힘을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10인분의 몫을 혼자 다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지쳐요. 거기다 RM님은 식신이랑 재도 아니고 이거 관이란 말이에요. 정관, 평관, 정관합. 얘네 다 처음에 특징이 뭐였죠? 정관은 그래도 감당 가능한 스트레스. 평관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근데 변형으로 정관합은 정관의 강화체라고도 볼 수 있죠. 이걸 보니까 가끔 중력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는 말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활 밀착형으로 풀어보면 1인분의 역할을 하는데 만족하지 않으실 수 있고 병화의 이런 점이 완벽주의자 같은 성향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최고의 인기 가수도 이렇게 자기만의 고민을 가지고 있고 쉽지만은 않구나 싶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다음은 김영하 작가님입니다. 여기서 또 나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 대사 나오면 감안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제작진의 질문에 작가님의 답변을 볼게요. 나는 불안한 인간이다. 나는 불안한 사람인데 자기가 불안을 느끼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불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하는 거죠. 안전한 공상, 집에서 하는 공상, 그리고 만나면 굉장히 밝고 편안해 보인다. 그래도 소설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아직 사주를 찾아보기 전에 분석해본 과정이에요. 주목해야 할 단어에 색을 넣어 놓았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은 제가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사주를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확 와닿는 성격 방향성을 못 느꼈었나 봐요. 그냥 좋아만 했어요. 그런데 이 방송이 전에 나왔다면 찾아봤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 불안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항상 정관이랑 평관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저는 정관이랑 평관을 위기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이 이야기는 평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자세히 하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 저 불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내용을 조금 들어봤을 때 바로 정관 평관의 문제라고 딱 연결됐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작가님 평관 있으시겠구나 생각했고요. 저 공상 부분은 처음에는 정인일까 편인일까 고민하다가 이건 저의 바람으로 편인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면 굉장히 밝고 편안해 보인다. 그런데 나는 소설이 진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이 부분은 이건 천간과 지지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날 수도 있겠다 했어요. 근데 이 콘텐츠 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너무 많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김영하 작가님의 자기에 대한 표현을 보시면 정확하게 자신을 관찰하고 깊게 생각해 본 후에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분은 사주 심리를 할 필요가 없죠. 타고난 재능 중에 자신에 대한 공부를 잘한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사주로 나를 공부한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건 저처럼 자기 공부를 스스로 못하니까 사주로 교재 삼고 비교 분석하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얼마나 좋은 질문을 나에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나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없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프로게이머나 명사님들의 사주를 분석해 봐야 수박 겉핥기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컨텐츠 이어나갈 생각하니 조금 아찔해지는 부분이에요. 그럼 사주를 보고 난 후에 저의 감상은 만세!
일지의 편관, 월간의 편인. 이건 맞춰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제 분석 방향이 아주 틀리지 않았구나 싶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맞춰봐야 아무 쓸모 없어요. 그냥 이걸 바탕으로 나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좋은 거죠. 그럼 자세히 볼까요? 우리 일지 편관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파요. 가장 아픈 손가락이에요. 작가님 말씀처럼 항상 불안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서요. 제가 정관이랑 편관의 이름을 위기관리 시스템이라고 지어주었는데요. 사실 엄청난 불안감이라는 이런 편견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트레스라고 배웠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불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분이 아니에요. 우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응한단 말이에요. 생활 밀착형으로 설명해 볼게요. 평소에 손톱 주변으로 거스러미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거 엄청 신경 쓰이고 걸리적거리니까 잡아 뜯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뜯으면 피나고 아프고 오랫동안 고생해야 해요. 손 씻을 때마다 거기가 따갑잖아요. 그래서 일지 편관들은 항상 손톱깎이를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만약에 2박 3일로 여행을 갈 거예요. 몇 개의 속옷이 필요하죠? 사람에 따라서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편관은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벌 속옷을 하나나 2개 더 챙깁니다. 그냥 조금 귀찮을 뿐이지 아무 문제 없잖아요. 어렸을 땐 불안이 높아서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랑 항상 같이 있는 친구라서 함께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특별한 부분이 있죠. 제가 장항준 감독님 사주에서 을목이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안 그래도 을목은 생명과 생존에 대한 것 때문에 예민한 편인데 일지에 편관이 있다? 일지에 있는 편관이 불안을 계속 일으키면서 을목이 더 예민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을류를 예민 보스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을목을 좋아하니까 더 공감돼서 마음이 아프네요. 다음은 편인인데요. 제가 아까 정인보다 편인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편인을 개인적으로 낯설게 보기 또는 비틀어 보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 부분은 편인의 주관이 작동하는 직관에서 확장된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흡수하는 정인에 비해서 편인은 호불호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고 난 후에 입력이 되니까 조금 다르게 입력이 된달까요? 저 낯설게 보기가 문학작품 같은 거 배울 때 들어봤던 용어 같아서 예술가나 소설가들한테 편인이 참 잘 어울리는 성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저 공상이란 단어의 방향성이 결국 인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 작가님의 직업을 고려해서 편인이면 내 생각의 방향성이 아주 잘못되지 않았구나 싶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밝고 편안해 보인다. 이 부분을 볼게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밝고 편안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간과 지지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엔 제가 예상한 것만큼은 아니에요. 물론 시간을 모르는 상태라는 것도 영향이 있으니까 감안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겉으로 밝은 이유가 완전히 없진 않아요. 우리 개수 친구가 사랑스러운 성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을목 자체에서 나오는 생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밝고 편안해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작가님이 저 을류의 예민 보스 기질을 잘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장항준 감독님 부분에서 을목이 나쁜 퍼포먼스를 보이며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을목 자체만으로도 예민하고 불평불만 많고 징징댈 수 있어요. 또 다른 쪽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 작가님도 타고난 그릇으로 잘 컨트롤하고 계시다. 두 번째는
편관이 좋은 퍼포먼스를 내서 강력한 인내심으로 발현이 됐고 잘 참고 있다. 정관과 편관이 좋은 퍼포먼스를 낼 때 가장 우선하는 가치가 남에게 패끼치지 말자거든요. 예전에 선생님께서는 정인, 편인, 정관, 편관 요 4개의 성분이 이타심으로 작동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즘에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정관과 편관만이 이타심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직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제 개인적인 궁금증을 볼게요. 저는 글쓰기에 대해서 대단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제가 글을 못 쓰기 때문이겠죠. 제가 글을 못 쓰니까 왜 나는 글을 쓸 수 없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순수히 지능 문제다. 글쓰기는 지능의 숫자로 쓰는 것이다 라는 속편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십성으로 구분해 보자면 이건 식신이다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혼자 하는 연구는 이렇게 반장난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반농반진이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작가님 시간에 식신이 있지 않을까 하고 또 한번 생각을 발전시켜보고 그럼 정축이냐 정해냐 해서 정축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합니다. 그럼 저 개수부터 시작해서 개수가 을목을 생하고 을목이 정화를 생하고 정화가 축토를 생하고 축토가 유금을 생하고 유금이 해수를 생하는 아름다운 생의 서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 이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지능과 합쳐져서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혼자 웃는 거죠 뭐. 여기에 더해서 시간에 정화가 있으면 밝아 보이는 거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여기까지 하다가 이걸 생방송으로 찍는 것도 아닌데 안 믿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어요. 그래서 심채경 천문학자님의 생년월일은 간단한 검색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멈추고 이건 그대로 올리고 나중에 봐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심채경 천문학자님의 답변을 볼게요. 나는 나다운 인간이다. 저는 제가 제일 좋고요. 제가 저의 자리에서 저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게 그게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정적인 홀로서기라는 표현도 하셨고요. 내 인생이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내 인생은 그렇게 뻔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정말 이 부분을 보면 경금 같아요. 그리고 진짜 경금이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저는 제가 제일 좋고요 하는 부분에서 자기해로 나오는 기토인가 생각했는데 기토가 옆에서 생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금도 그 느낌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저 눈에 띄는 나다운 인간은 경금밖에 없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저 심정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 보세요. 와, 진짜 경금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인생이 예측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을 가져온 이유는 저는 이런 거에 반응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저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렇게 나랑 다른 생각, 다른 점, 다른 가치관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너무너무 재미있어 해서 저게 어떻게 기원해서 발전한 생각인지 궁금해해요. 저는 왜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는 뭐가 부족했던 걸까요? 그 부족한 점이 저한테 어떤 장점과 단점을 만들어냈을까요? 이런 걸 캐치하고 관찰하고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럼 1차적인 공부의 시작 방식을 보여드리면 심채경 천문학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옷도 물려받고 학용품도 물려받고 가방도 물려받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뻔하다고 느끼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물려받는 게 싫었을까? 만약에 싫었다면 정확히 어떤 느낌이 싫었을까? 사실 저분이 느끼신 디테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다양한 상황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마다 나한테 드는 나만의 느낌이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나의 상상이니까요. 나의 언어로 생각하고 나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 거도 볼까요? 고등학교를 다른 도시로 선택해서 가셨어요. 내 인생은 그렇게 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뻔하지 않다는 건 어떤 뜻이지? 특별하다는 단어랑 연결시켜야 하는 걸까? 그럼 상관인가?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이런 분석을 할 때에는 바로 결정 내리지 마시고 길게 숙성시키는 게 좋아요. 저 뻔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에서 내가 다양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오래 곱씹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분의 사주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내 생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건방져 보일까봐 유명한 책에서 일부분을 발췌해 왔습니다. 사실 저는 맞추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너무 일부의 것이고 너무 애매모호한 것이라는 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에요. 이런 방향성이 굉장히 비생산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좋아요. 어렸을 땐 누군가 나를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저도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나도 못하는 걸 남에게 부탁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은 내가 가장 잘 이해해주도록 하자 싶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저한테 어떤 효과를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걸 하니까 약간 힐링 되던데요. 나만 좋으면 됐지 뭐 싶기도 하고 혹시라도 이런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혹시 이런 작업과 공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개인 연구 내용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